지금 이 순간 3년 넘게 침묵하던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2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투자의 신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핏이 과거에 현금을 꺼내들었던 시점은 전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고용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이전 두 달의 고용지표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반대로 뉴스와 상관없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버핏이 보여주는 행보가 바로 그 구조를 읽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핵심을 5가지로 나누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4분기,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주식을 235억 달러어치 사들이고 37억 달러어치를 팔아서 순매수 규모만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시에 자사주도 45억 달러어치 매입했는데 이는 5년 만에 최대 분기 매입 규모입니다. 게다가 7월에도 33억 달러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미리 밝혀둔 상태입니다. 3년 동안 주식을 팔기만 하며 현금을 쌓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 최고 경영자는 그렉 아벨로 바뀌었지만 규정상 대규모 투자는 워렌 버핏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이번 매수는 버핏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승인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과거 버핏이 현금을 꺼냈던 시점을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닷컴버블 붕괴 시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사에 투자했던 시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친 2020년 일본의 대형 상사들을 사들였던 시기, 전부 시장이 공포에 질려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모르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착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그때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 역시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주식 가격은 저렴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고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버핏이 과거처럼 폭락한 가격에 줍줍하듯 사들이는 그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오를까요? 역설적이게도 고용지표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걸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추가금리 인상 확률도 57%에서 4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일자리가 5만 3천 개나 줄어든 게 이번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노동통계국장이 최근 교체된 사실을 두고 지표 자체가 정치적으로 조정됐을 수 있다는 의혹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추측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임시직, 파트타임, 교사직 같은 계절적 일자리 변동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악재로 보였던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는 청신호로 작용한 셈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빅테크와 반도체에만 몰려있던 자금이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오클로, 아이온 같은 중소형주들도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됐던 섹터로 돈이 흘러가는 현상을 순환매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자금이 골고루 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정 몇 개 종목에만 쏠려있던 시장이
훨씬 더 건강한 형태로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버핏이 최근 구글 주식을 약 100억 달러어치 사들였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량주 매수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 대한 베팅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 8월 14일 공개될 13F 보고서에서 버핏이 다른 AI 관련 기업까지 담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시장 전체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버핏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즉 버핏의 매수 그 자체보다 그 매수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숫자와 뉴스를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안정지대에 머무르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팔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고 남들이 겁먹으면 나도 같이 겁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두 자릿수 등락을 보일 만큼 변동성이 큰 편이라 이런 심리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이 심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섣부르게 전체 자산을 던지듯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마십시오. 버핏조차도 200억 달러를 한 번에 쏟아붓지 않고 분할해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8월 14일 공개되는 13F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버핏이 정말 AI 관련 종목을 늘렸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반도체 투자자라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미국 증시 전반의 상승과 중소형주 순환매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야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까지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버핏의 매수는 단순히 하나의 정답으로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일 수도 있고 정말로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본격적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뉴스 하나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와 보고서를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뉴스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읽고 냉정하게 준비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13F 보고서 발표 때 그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